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요즘은 네. 아침마다 속보 이제 사람들이 잠을 깨면은 네. 뭐 밤사이에 무슨 뉴스가 났나, 헌재 선고기 일은 잡혔나, 네.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이제 뭐 일이 시사평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언제 공지가 네. 뜨나 맨날 이거 지금 속보 확인하고 있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많고요. 네. 수요일 6시 이 방송에는 드디어 기일이 잡혔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 아이템 논의할 때도 헌재가 오늘 선고 기일을 공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공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속보가 아까 전에 떴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은 선고기일 공지 안 한다고 아예 속보가 떴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제가 낮에 이제 헌재 출입 기자들하고 확인을 했을 때 오늘은 아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경찰은 목요일하고 금요일 비상근무 명령을 내린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럼 뭔가 그 블러핑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되물었는데 오늘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오늘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 일단 됐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 12월 3일 이후에 속보 울렁증에 시달린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속보만 보면 막 겁난다. 무슨 일 일어날까 봐. 근데 지금 한 지난주부터는 사람들이 속보만 기다린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 변화 자체가 지금 뭔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마땅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순리대로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 취재가 매우 어려워요. 사실상 뭐 불가능하다고 볼 정도로 이게 보안이 유지되고 있고 뭐 도청 장치, 방지 장치까지 이제 뭐 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니 어려운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여기저기서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언론사들이 보도도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그게 직접 뭐 예를 들면 그 작성하는 작성자라든지 아니면 판결을 하는 재판관들을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은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그러니까 과거에 헌법 연구관을 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 확인이 되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유추되는 이런 건데 지금 헌재가 내용적인 고민은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그 이미 판단이 끝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연간 사건들에 대한 처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문 하나하나, 그러니까 수사 개시 절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지금 그 형사재판에서는 다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다라고 해도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역음모론까지 나왔어요. 헌재가 전략적 지연을 하고 있다. 전략적으로 뭐를 위해서 지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 분열이 그 사회에서 굉장한 격렬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충분히 김을 빼고 판결을 하려고 한다. 그게 서부지법 이제 말하자면 공격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정 판결에 반대할 준비가 활성화되어 있고 최고조에 있을 때는 이 판결을 내리면 사회적 혼란이 더 거세질 수도 있으니 뭐 전략적으로 지금 좀 김을 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근거는 없는 추정이죠. 너무 이제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 26일인데 이거보다 뭐 뒤에 뭐 나올 수도 있다. 뭐 이재명 2심과 헌재가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뭐 이게 연계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그 주장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초기에 헌재 재판 초기에 했던 얘기인데 그때만 해도 시기적으로 거의 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늦어도 3월 초 3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헌재가 판결을 내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두 개의 시기적인 어떤 뭐 유사점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하고 뭐 헌재는 다른 기관이니까요. 그러니까 기관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동될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제 설득력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밀리다 보니까 이러면 3월 26일 이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애초에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주장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이 되는 건가 이런 지금 불안감들도 사실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지정이 안 되면, 선고기일이 지정이 안 되면 이번 주는 힘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틀 전에 한다라고 보면은 수요일 저녁에는 오후에는 이제 나와야 되니까 그럼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21일 금요일에 또 이벤트, 그러니까 정치적 이벤트 아니면 이제 이벤트라고 하긴 그렇고 일이 있네요.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지금 있네요. 네, 21일 지금 오전으로 예고가 됐고요. 그 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내란 관련된 수사가 확장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그 대통령 파면 선고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이제 판단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른바 이제 비화폰 리스트를 포함해서 문고리 권력으로 활동했다라는 지금 정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수사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신병 확보가 되지 않으면서 이 수사가 확대되는 게 좀 이제 속도가 더딘 측면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21일 날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도주설 요거를 좀 다뤄볼게요. 지난 1월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이제 체포 영장이 발부받아서 공수처가 체포 시도가 있었는데 이때 실패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7일에 두 번째 체포 영장을 공수처가 발부받았는데 그때 1월 8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 도주설이 그때 제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공수처가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이걸 제기한 배경은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체포 시도가 있을 때 관용차 2대가 움직이는 게 포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용차 2대가 합참의장 이제 그 관저랑 뭐 공간 쪽으로 이동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이 제기가 됐어요. 예. 그럼 어디를 간 거냐? 뭐 이거 이제 해서 아직까지도 뭐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 신병에 대한 체포영장은 되는데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제한적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윤석열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면 이게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구인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전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서 그때 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동선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이거에 이제 모든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웠었는데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도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이 굉장히 좀 파다하게 퍼져 있었죠. 그렇죠. 그때서 뭐 민주당의 앙규백 의원이라든지 몇몇이 이제 네.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그 도주설을 제기를 했는데 JTBC 보도가 나왔는데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는데 용산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1월 8일 날 둘러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날이 언제냐면 대통령의 모습이 오마이뉴스의 사진에 찍혔던 그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무렵에 대통령이 도주한 거 아니냐, 대통령 어디 갔냐 이 얘기가 이제 하루 높으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모습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옷을 입은 핏이나 뭐 손동작이라든지 주변에서 이제 말하자면 예우를 갖추는 거라든지 이거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였던 인물이 이제 카메라에 잡혔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는 건재를 과시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그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 뭐 벙커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여기를 이제 했다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뭘 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저는 심각한 사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런가요? 일단 이 탄핵 소추가 통과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직이 정지된 거예요. 대통령 직이 정지가 되고 다만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와 경호만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용산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에 뭐가 있는지 지금 외부에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산으로 처음 이전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추정을 해보면 뭐 군사, 외교, 안보 관련된 모든 시설이 집약되어 있겠죠. 예. 근데 여기를 간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절차적으로 대통령이 여기를 가려면 최소한 3개 기관 이상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경호처가 협조를 해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협조를 해야 되고요. 예. 그거를 관리하는 국방부라든지 이렇게 협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직이 정지된 대통령이 여기를 간다? 그러니까 저 어제 이제 제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이게 매일매일 보안 키를 바꾸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보안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를 대통령이 갔다 왔다? 이거 자체가 직위 정진의 대통령을 위해서 최소한 3개 기관 이상이 움직였다. 예. 이거가 이제 하나 확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의 내용은 앞서 이제 도주설 얘기도 잠깐 했지만 대통령이 이 시점에 여기를 왜 갔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혹시라도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거에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서 여기를 둘러본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명백한 도주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지금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신을 하기 위해 만약에 이제 실제 공수처나
경찰이 이제 긴박하게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피신하기 위해서 상황을 둘러봤다라는 가설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가지는 않았고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때 네, 당시 그렇죠. 2차 체포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도주설 뭐 정치권에서 도주설이 나오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론도 나오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뭐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지하 상황실에 집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엇인지가 지금 구체적으로 외부에서는 확인이 거의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지은 이제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경찰 출신 중에 정보계통에 근무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경비계통에 근무했던 분들이 이거의 의미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이제 대통령이 말하자면 관장할 수 있는 CCTV 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상황과 예를 들면 국가 전체의 상황실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잖아요. 비상시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거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데 이게 수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 그 지하 상황실에 있었던 내용들이 모다가 나오는 게 거의 그러니까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직위 정진된 대통령이 거기 굳이 논란을 무릅쓰고 간 이유는 이지은 마포지 갑 지역위원장은 뭔가에 본인이 강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피신을 위해서 둘러봤다라는 거는 이런 지점은 있습니다. 굳이 거기를 피신을 하려고 했다면 거기를 가볼 필요는 사실 없죠. 왜냐하면 그 피신을 혼자서 몰래 가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네. 그 위치나 이런 걸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거잖아요. 예전에도 둘러봤겠죠,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다른 행위 동기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이제 증거 인멸을 위해서 갔을 가능성 아니면 피신을 위해서 갔을 가능성 크게 보면 뭐 두 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뭐 다 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는 이제 탄핵 심판 그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만에 하나 이제 파면이 될 경우에는 자연인심으로 돌아오고 네.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 권한이 사라지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다른 혐의들이 지금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는데 이걸로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이것들이 영장 채시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걸로 좀 제시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고 제가 이제 12월 3일 이후 그러니까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에 국수본 관계자랑 얘기를 했을 때 뭐 사담임을 전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네는 관저를 요새화한 것 자체가 도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 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한 어떤 행위를 선택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영장 집행 거부를 경찰 입장에서는 도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관저를 요새화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입증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볼 이제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금 이제 뭐 내란에 대해서는 구속이 취소가 됐지만 다른 혐의로 소출을 받았을 때 이 피의자는 언제든 도망갈 수 있다. 이 부분이 하나 쟁점이 될 것 같고 지금 그거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건 파면이 됐을 때 자연인이 되면 예. 바로 나갈 거냐 이 부분이에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에서 2017년 3월 10일에 이제 파면이 됐는데 3월 12일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뭐 예를 들면 거주를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시간을 협의해서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전 국민이 지켜봤던 영장 집행이 그러니까 실패하는 과정, 그 다음에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걸 다 지켜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국민적 우려가 높은 건 뭐 그런 것도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연인이 됐을 때 순순히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명확하지는 않은 클리어하진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 뭐 승복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부터 많은 복잡한 이슈들이 있는데 어쨌든 빨리 좀 이게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면서요. 다음 이슈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제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제 이제 MBC가 보도를 했어요.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했고 또 하나는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연백 3,000개를 구입했다라고 하는데 네. 요 두 개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군이 이 영연백과 종이관을 구입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이긴 한데 특정 시점에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를 타진해 본 이유가 뭐냐.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애초에는 영연백
그 3,000개를 구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종이관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편성되지 않은 예산으로 구입을 해야 되다 보니 비용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거든요. 8월 22일에 이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한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을 해서 예. 이 종이관을 이렇게 다량으로 그러니까 이 수천 개 구입할 수 있냐는 문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의라는 건 뭡니까? 아 그러면 언제까지 납품이 가능하고 비용은 얼마예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그러면 이거를 왜 이 시점에 예. 굳이 문의했는가 이 부분이고 이게 지금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영연백 3,000개에 대한 구입은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이 영연백이라는 게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전시나 뭐 이런 외환 이런 상태일 때 군에서 비상적으로 필요한 물건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다량으로 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그 갖가지 의혹, 그러니까 이건 의혹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범죄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예. 앞서서 지난주에 계속 나왔던 보도가 뭡니까? 아파치 헬기가 굉장히 이제 말하자면 그 인접해서 북한에 인접해서 날아다니고 그리고 조종사도 왜 이렇게까지 날지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게 폭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좀 연결시켜 보면 뭔가 그런 지금 이제 비상계엄 직후에 많이 보도가 됐던 국지전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해서 뭔가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들을 예. 염두에 뒀거나 아니면 비상계엄 이후에 다량의 사망자가 날 것을 예측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할 지금 필요가 생겼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연백이 이제 뭐냐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이거 예,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영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에서 전사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 영자가 이제 영웅할 때 그 영자고 이제 영연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백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백, 네, 예, 가방, 예, 가방. 그래서 이게 그 영연백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검은색 비닐이에요, 그냥. 큰 침낭처럼 생긴 예. 그 검은색 좀 그 잘 찢어지지 않는 예, 뭐 약간 뭐 뭐라고 했나 더블백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에 넣고 임시로 시체를 이제 운반하는데 이제 쓰는 건데 이게 지금 과거 이제 자료를 보니까 2024년 1월에 1,883개의 영연백을 보유하고 있었고 계속 1,800개 그래서 작년 11월에도 1,826개 그러니까 1,800개를 보유하고 있다가 12월에 갑자기 4,940개, 그러니까 3,000개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군에서는 영연백 3,000개를 2022년에 주문을 했고 계엄과는 무관하다라는 이제 주장을 방금 했습니다. 요거는 뭐 추후에 좀 더 진위가 좀 밝혀질 것 같고 어쨌든 갑자기 왜 이렇게 영연백이 필요했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사망자가 군에서 나오든 아니면 민간인이 나오든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을 지금 가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북한과의 충돌이든지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 계엄 상황에 나와서 시민들이 그걸 막기 위해 대규모 봉기가 났을 때 시위대가 이제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사망자가 나는 것까지 지금 고려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연관성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근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보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 자체가 다 비상식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여기가 이제 문의를 했던 곳이 오음리라는 지명이 오음리인데 오음리 이 오음리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따르면 뭔가 누군가들을 체포해 오면 수집해 놓는 장소로 지목을 했던 곳이에요. 오음리가 지금 강원도 화천에 있는 곳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는 이제 지역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누군가를 체포해 오면 여기다가 다 수집해 놓는다.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거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수거해 온다 이런 이제 건데 이 장소에서 이거를 문의했다라는 것 자체가 규명돼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이제 뭐 군의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구입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누구의 지시로 이렇게 구입이 갑자기 된 거냐 얘기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2,000개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늘어난 건데 이게 누구의 지시였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규명이 필요해 보이고 근데 이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종이관 제조업체에 시신 3,000구를 처리할 수 있냐라는 문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처음 이제 통화를 했을 때 그러면 갑자기 이거는 뭐냐면 시신 3,000구를 처리한다라는 게 종이관이 있으면 예를 들면 어떤 불의의 사고나 사망이 발생하면 그거를 군에서 처리를 하는 거지 이 종이관 업체에 그걸 물어볼 이유가 사실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노상원 수첩과 함께 영연백 3,000개라는 숫자가 단순한 사망자 처리 대비를 넘어서 대규모 살해 계획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군 헌법상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수거 대상으로 한 게 뭐 500명이다, 뭐 그거보다 많다 이런 건데, 그 사람들을 그러면은 여기에 담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김경호 변호사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노상원 수첩에서 적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노상원의 망상일 수도 있고, 노상원이 그냥 얘를 자기 수첩에 화가 많은 사람이라 아무렇게나 적어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상원이 민간인입니다. 근데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이, 민간인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군조직에 의해서 실제 실행이 된 흔적이 나온다. 예. 이러면 노상원 수첩의 위상과 노상원 수첩의 법적인 근거가 전혀 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영연백 3척이라는 건 이 노상원 수첩과 보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의 통상적인 행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예. 이게 노상원 위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김용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예. 예. 이러면 이 관계에서 이 계획을 실행되지 않았지만, 여기도 이제 표현이 나오지만 음모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예비로 음모해뒀던 게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내란죄 예비 음모는 통진당을 해산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 법적인 처벌 조항입니다. 이석기 의원이 7년형을 네, 받았죠. 맞습니다. 그걸로. 그러니까 예. 이 내란죄의 예비 음모만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을 예비 음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거고. 예.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그 군 말하자면 별들이라든지 실무자급들이 사법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착착착착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수사가 됐는지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검찰도 예를 들면 각각의 뭐 대령급 이상 그 가담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뭐를 적용한 건지 구체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전히도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군단 소속 군무원이 지난해 8월에 종이관 제조업체를 찾아와 가지고 종이관 1,000개가 가능하고 담을 수 있느냐 문의를 했고, 실제 이제 언제 주문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구매는 작년 12월에 영연백 종이관 내식 영연백이 네. 이제 3,000개가 된 거고, 요거는 다 팩트잖아요. 네네. 그럼 이 군무원한테 이거 왜 물어봤느냐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기초적인 사실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지시를 했다, 알아보라고 했다, 나는 네. 그냥 시키니까 했다라고 뭐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럼 그 지시를 한 사람은 물어보고, 네. 그럼 그걸 왜 이거를 사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게 위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의 피의자들을 입건시켰다, 우리가 대부분의 수사를, 군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결정적인 부분들이 지금 비어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시선이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최상목 국무총리 대행, 뭐 이렇게 이제 쏠려 있어서 이 수사의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덜했는데, 어제 이제 단독 보도는 이 내란에 대한 단죄 혹은 처벌, 형사 처벌이 아직 한참 남았다. 예. 구체적인 혐의들이 아직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이거를 좀 되짚어주는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 계엄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음모 그리고 계획들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역시 이거는 수사, 뭐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한 기자와 함께 추격자들 함께 해봤습니다. 김한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